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대표작 톰 소여의 모험을 리뷰합니다. 이 책은 톰 소여라는 말썽꾸러기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동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금서로 많이 지정이 됐대요. 왜냐하면은 은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니거라든지, 그러니까 인디언, 이거에 대한 좀 표현이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게 어쩌면 일상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모가 페인트 펜스에다가 칠하는 걸 갖다가 짜증을 내다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오히려 돈벌이를 만들기도 했고, 뭐 해적, 그리고 뭐 증언, 보물, 결국은 백희와 해피엔딩이 되죠. 일단 그가 마크 트웨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이 소설의 소설, 동화자 소설이죠. 어, 어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베키 아버지가 판사로 나오는데요. 마크 트웨인의 아버지가 판사였습니다. 근데 일찍 죽었죠. 11살 때 죽어가지고 누구죠? 벤자민 프랑클린처럼 그도 인쇄소 견습공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도슨사가 돈이 된다 해가지고 미시시피 강에서 도슨사로 일을 하기도 하죠. 도슨사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배는 선장이 책임지고 운항을 하죠. 그런데 선장은 뭐 대부분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모든 항구나 강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바닥이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양 같은 데서야 뭐 깊으니까 상관없지만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항구나 아니면 강 같은 경우는 파일럿가 도슨사죠. 한국말로 하면 타서 일종의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선장한테 있어요. 하지만 도슨사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컬라이즈, 지역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슨사의 임금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나 봅니다. 선장보다 더 많아요. 물론 시간당 임금이기 때문에 선장은 계속 일을 하고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일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도슨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뭐 타서 한 뭐 몇 시간 있기도 하고 보통 몇 시간 있죠. 자, 그때 사용했던 필명이 바로 마크 트웨인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크라는 거는 뭐 아실 거고 트웨인은 물길, 두 물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길이죠. 사람 키가 보통 한 1.8 미터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웨인 그러면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니까 대충 한 4 미터가 조금 안 되죠. 4 미터 정도가 아마 그때 미시시피 강에서 주로 운행하던 배들이 지날 수 있는 수심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는 좀 결혼 좀 늦었어요. 30대 중반에 하죠. 그래서 일남 3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일찍 죽었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톰 소여 모험이 74년, 왕자와 거지가 81년, 그리고 84년도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발표를 해서 글에서는 많은 성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인쇄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선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선 많이 말아먹어서 파산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저작권은 전부 뭐 부인인 올리비아한테 넘기기도 했었죠. 결국 뭐 다 갚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는 헨리 해성과 같 헨리 해성이 오면서 왔다가 두 번째 올 때
세상을 떠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헨리 혜성은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혜성이죠. 태양부터 명왕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75 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35 년도에 미주리주에서 출생했을 때도 헨리 혜성이 왔었고, 그리고 1910 년도 75년 후죠. 코네티켓에서 죽었을 때도 헨리 혜성이 왔을 때였습니다. 신기하죠? 자,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저는 생각을 해 봤는데 '용기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기에 대한 정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간단하게 어떤 위험을 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위험이 오면 그 위험이 뭐 별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자신감이 더 크죠, 그 두려움보다. 그런 경우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반대인 경우 이 자신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회피를 합니다. 그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한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체는 지금까지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사람은 본능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다 그러죠. 만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은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도 자신감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신감이 두려움보다 작다면 회피를 하는 게 본능이죠. 그런데 현명하다 하면은 생각을 해 보고 '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은 용기를 낼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양과 서양의 그 용기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도덕경이었습니다. 도덕경에는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드는 건 사랑이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맹수가 우리한테 접근을 하면 두려움이 자신감보다 크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총을 잘 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맹수랑 나랑 싸우면 '내가 진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두려움보다 적죠. 그러면 도망가는 게 본능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보호해야 될 아이가 있다. 엄마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보다 아이를 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도 온몸으로 맞섭니다. 그게 저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보시죠. 저는 이 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법원을 갖다가 꼽았는데요. 이 장면은 톰이 무고하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교수형을 당하게 된 노인을 구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증언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는 허클베리 핀하고 많이 같이 놀러 다니죠. 그 베리 핀은 뭐 물론 아버지가 있긴 하지만 술 마시고 뭐 가출을 많이 하고, 가출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외출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외박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질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많이 모험을 하는데 언젠가는 보물찾기를 하다가 언젠가는 또 공동묘지를 가기도 하죠. 거기서 인제 우연하게 살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살인 현장을 보니까 두려움이 커지죠. 특히 그 살인범이 악명 높은 사람인 경우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둘은 약속을 하죠. 아이들 같이 치기 어린 약속을 합니다. "피의 뭐 비밀을 지키자." 이런 약속을 하죠, 허클베리 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노인이 살인범으로 몰려 가지고 죽게 됐을 때 용기를 냅니다. 자기가 그 인디언 조죠. 인디언 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단짝 친구인 허클베리 핀과의 약속, 혈맹이라 그러죠.
약속을 깨면서도 그는 진실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온 거는 위험이고 그 노인은 정말 죽을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죄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용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조그만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 때문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을 것 같은 두려워하는 베키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준 것도 작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용기고 그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화이트 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베키와 동굴에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도 용기인데 그거는 안 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생존에는 더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행동하진 않죠.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바로 다음 수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몇 수 앞을 읽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몇 수 앞을 읽어볼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용기가 톰이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톰과 허클베리 핀이 주인공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메인 캐릭터는 톰이고요. 허클베리 핀은 그와 같이 모험을 하는 메이트로서 그리고 베키는 뭐 항상 그때쯤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성에 대해서 인제 신경을 쓸 때가 됐죠. 그러니까 예쁜 여학생은 어 남학생에게 또 메이트가 되죠. 허클베리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메이트고요. 그리고 톰이 어찌 보면 정의에 대한 용기를 낸 캐릭터라면 반대되는 캐릭터도 있는 게 좋겠죠. 그게 인디언 조인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초등학생한테 금지된 금서 목록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검둥이, 인디언 뭐 이런 얘기하고 비어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긴 한데 그건 약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약간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자랐을 때는 통상 듣고 행동했던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블레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인식의 전환으로 히트를 날리기도 하고 증언과 동굴을 통해서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결국은 모험으로 어 사랑과 보물을 성취하는 것으로 해피엔딩이 됩니다. 자, 오늘 용기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베키에 대해서 대신 매를 맞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돌아올 나중에 뽀뽀를 해 주죠. 뭐 어쨌든 그를 돌아올 것 혹은 동굴에서 용기를 낸 것도 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의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는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100년 후에는 다 죽어 있을 겁니다. 만약 100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안다면 단순히 어떤 위험을 느꼈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책은 동화긴 한데 읽을만 합니다. 해피엔딩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당시 미시시피 강에서 어릴 때 어 마크 트웨인이 자랐던 곳이 미주리주의 원래 태어난 곳에서 몇 년 지나서 이주를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로. 거기가 미시시피 강 유역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슨사로 일할 때도 세인트루이스에서 밑에 있는 어디죠? 하구까지 도슨사로서 이렇게 선장과 현장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물론 도슨사 일은 오래는 못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만두고 저작에 전념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한 번 산 인생인데 어
막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지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